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의 퇴사 이유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직접 물어봐서 받은 답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응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개별 기업,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에 투자할 때 겉핥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10월 23일 어제 오전 5시 반 장후에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겸 최고 과학자 책임자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학문 연구 정책 활동으로 돌아간다고 밝히면서 양자 분야의 인재 양성, 전 세계 양자 연구 기관에 조언을 제공할 역할을 하기 위해 사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러체펜 사장님은 그의 지원과 리더십을 통해서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교로부터 독점적인 이온 트랩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요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대학에서 나오는 이온 트랩, 이 양자 관련된 연구 결과는 아이온큐가 가져가서 상업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대신 아이온큐는 얼마 정도 금액이나 주식을 나눠주는 형태로 큰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퇴사를 한다고 하셔도 이 듀크 대학에 소속된 듀크 양자센터 센터장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벗어나는 건 아니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다라는 제 생각을 전달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아이온큐는 이미 미래의 상용 우위를 확보할 준비가 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뒤에 내용과 연관이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아이온큐 IR 측에 주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후임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아이온큐의 비전을 여러 해 동안 만드는데 도움이 됐는데 그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온큐는 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행하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제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과학 연구보다는. 그리고 아이온큐 경영진은 이미 이 엔지니어링에 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 이정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자신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역할은 비전을 만들고 이제 처음에 셋업하는 단계, 연구 단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는 이제 연구에서 제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이온큐에서 이미 비슷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할 말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주주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주주들이 이 IR 주담 쪽에서 좀 더 이런 큰 뉴스를 다룰 때 조심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 이제 아이온큐가 연구에서 제조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역할이 끝났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온큐가 사업을 확장하느라 바쁘지만 이 뉴스들이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음에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좀 추가적인 백그라운드 인포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이 이런 뉴스들에 의해 패닉을 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단단히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IR 담당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빠르게 크고 있는데 아직 이 주주들을 대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알려달라라고 하고 이런 피드백 고맙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온큐가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proof of concept 연구 단계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제조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떠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애틀 근처의 보셀이라는 도시에 지금 1,800평 규모의 제조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제조로 넘어가고 있다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바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이테리듐이라는 원자를 쓰고 있는데 2025년 64EQ 수준부터는 바륨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은 이 차세대 바륨 큐비트로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테리듐을 쓰고 있는데 64EQ부터 바륨을 사용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바륨이 이 레이저로 다루기가 더 쉽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오류율도 더 낮기 때문에 큐비트 확장도 쉽고 다양한 응용이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륨 플랫폼으로 29AQ를 달성을 했다는 거는 64AQ에 바륨을 도입하기 위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64AQ를 바륨 기반으로 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떠났지만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 진전을 잘하고 있으니 타격이 없다 라는 식으로 우회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피라체프맨 사장님은 최근에 2023년 QWC 양자세계회의에서 각 시스템, 이 양자 컴퓨터가 새로 나올 때마다 AQ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자 응용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늘 것이다. 그리고 바륨 큐비트가 이미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양자 시스템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이 상용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양자 시스템 아이온큐 할머니는 초기 모델이고 아이온큐 아리아 지금 주력 모델 중 하나이죠. 요거에 대한 24/7 매일 어떤 시간에도 접근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크리스 교수님이 떠난 거는 큰 타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넓고 깊게 봤을 때 현재 아이온큐가 연구에서 제조,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떠나지만 엔지니어링, 영업, 마케팅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일단 작년 12월에 리마 알라메딘 이 엔비디아에서 미주 쪽 기업 영업을 하시던 분이 최고 매출 담당자로 왔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스태프 시스템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 로보틱스 엔지니어, 옵티컬 엔지니어,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 또 이 정부 쪽 솔루션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사도 왔고, 소프트 엔지니어, 광학 엔지니어,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 그리고 매니팩처링 이사, 또 메케니컬 엔지니어, 소프트 엔지니어, 정부 솔루션 담당자, 아날로그 엔지니어 매니저, 그리고 구매 담당자도 왔고요. 입증을 하는, 검증을 하는 엔지니어. 보면 엔지니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R&D 상무도 들어왔고요. 영업, 산업, 전략, 관계 담당자. 이분은 또 판매와 관련이 있고 마케팅 리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라는 이런 상징적인 사람은 떠났지만 이제 연구에서 제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만들었을 때 판매를 위한 영업 마케팅 인력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10월 27일 새벽 2시에 있을 기술적 로드맵 웹세미나, 여기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나오실 예정이고, 11월 9일 새벽 5시 반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크리스 교수님이 떠난 거에 대한 질문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근본 가치에 훼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10불 중반대에 1000주 이상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10월 24일 화요일 저 일어나자마자 추매를 했어요. 이걸 읽고 7시 40분에 240주 정도, 그리고 540주, 270주, 85주 해서 어제만 제가 1137주를 10불 후반대에 샀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과 거꾸로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해서 던질 때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밑에서 받아서 산 거죠. 그래서 현재 26,300주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2만 주만 가져가는 거, 한 25,000주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26,000주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저도 100% 모르지만 사람들과 거꾸로 하면서 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총평은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일입니다. 그래서 겉핥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런 양자 산업과 아이온큐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깊고 넓게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나간 게 타격이지만 이분이 나간다고 아이온큐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대응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자라는 증거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좀 남깁니다. 네, 오늘 공동 설립자 퇴사 이유와 저는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했는지 겉핥기 하지 말자, 현명하게 투자하자라는 제 핵심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